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미국의 이제 대중국 전략에 편입되지 않도록 최근에 들어서 비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제하는 조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환일 수 있는데 가급적인 한국이 중도에 있는 전략을 같이 짜면서 물론 이제 지금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중러 공조 체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 좀 이제 잘못됐고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북중러가 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북러 밀착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꼭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공통점은 어떤 미국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중러의 삼각 공조를 깨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와의 휴전에서도 빨리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일기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미 전쟁이 벌어진 입장에서 그리고 세 개 나라 모두 어쨌든 미국의 어젠다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영역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북러 관계를 활용하면서 지렛대로서 또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공화당 내에서 있었어요. 키신저 외교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역으로 취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셈법에서 왜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냐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북한 상황을 보면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표면적으로는 한미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장성택 수총독의 중국과의 어떻게 연대를 끊기 위한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생명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남 같은 경우도 원래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친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항상 목에 이제 비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핵 고도화를 통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나한테 간섭하지 말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핵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무엇이었냐면은 러시아와 친해져 갖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과도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이 잠재적으로 중국에게도 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분명히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이기 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러가 밀착을 하고 있고 설사 우크라이나 휴전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쩌는 그런 셈법에 그대로 놀아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있고 그럼 김정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기의 각본으로는 더 이상 이제 적용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